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비교 방식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분 교재 471페이지에 16번 문제가 되겠죠.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3방식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올해 시험에 거래 사례 비교법 상당히 중요합니다. 출제가 원래 되는 부분인데 계산 문제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겠죠.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가액을 비중 가액이죠. 자, 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우리가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이때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 이 말은 바로 뭐죠? 이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말하겠죠. 자, 우선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자, 다음 16번 거래 사례 중 사례 자료로서 채택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 자, 여러분 친구, 친족 간의 거래 사례라든지 또는 당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급매, 이 사례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아니죠. 그리고 공기관의 거래 사례도 마찬가지고 경매, 공매 등으로 거래가 강요된 사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대표성이 없는 거래 사례로서 사례 자료로 수집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고도 제한이 있는 동일한 지역 내의 거래 사례라서는 사례 자료로서 채택 가능합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우리가 1번이 정답이고, 17번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할 경우에 있어서 사례 선택의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자,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관련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가 세 번째 나오는 우리가 위치의 유사성을 얘기하죠. 위치의 유사성. 자, 1번은 위치의 유사성, 이 지역 우리가 요인 비교 가능성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그래서 사례를 우리가 수집을 할 때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하든지 또는 동일 수급권 내부에 있는 우리가 유사 지역, 자, 동일 수급권 내부에 있는 우리가 유사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되죠. 1번 맞는 질문이고, 2번 매매 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 이것은 첫 번째 뭐죠? 자, 이 거래 이 사례에 있어서의 선택 기준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죠. 자, 2번 사정 보정의 가능성 맞는 질문. 3번 사례 가격을 기준 시점에서의 가격으로 수정이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자, 이것은 바로 두 번째 뭐에 대한 얘기죠? 시점 수정의 가능성. 시점 우리가 수정에 있어서의 가능성, 시간적 우리가 유사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4번 대상 물건은 목조 건물이고 사례 물건은 우리가 석조 건물인 경우에는 물적 유사성이 결여되어 개별 요인 비교가 곤란하므로 사례 자료가
우리는 사례 자료로서 적합하지 않죠. 사례 자료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이죠. 네 번째는 바로 물적 유사성. 물적 유사성인 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에 대한 설명. 4번은 물적 유사성인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5번.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예컨대 나지와 건부지와는 유형을 달리하므로 사례 자료로 선택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하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이 이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지가 되겠고 또 토지상에 이 건물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요거는 건부지가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대상, 요거는 동유형이죠. 동유형. 동유형. 같은 우리가 유형에 있어서의 부분. 자, 이럴 때 이 사례 물건이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 이 사례 물건이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 이 유형 서로 다른 유형의 부분은 없애버리고 공제해버리고 동유형 부분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우리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배분법이죠. 그러니까 사례 자료로 복합 부동산인 경우에 사례 자료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사례 물건이 복합 부동산인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18번. 다음은 거래 사례 자료의 수집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거래 사례는 인근 지역이나 유사 지역 내의 사례, 즉 동일 수급권 내의 거래 사례로서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맞고요.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란 시간적 유사성을 뜻하며 대상 물건과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 사례일수록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 사례 물건. 자, 사례 물건에 있어서의 가액이 2억 원이다. 자, 이때 2014년 11월 1일이다. 이 거래한 날짜, 거래 시점입니다. 자, 이때 이 평가 대상 물건에 있어서의 이 기준 시점 2015년 5월 1일이다. 이 기준 시점. 자, 이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거래 시점은 분명해야 시점 수정이 가능하고 이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하는데 이 기준 시점에 가장 가까운 사례일수록 오차가 적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죠. 맞는 지문이고. 자, 3번. 거래 사례는 위치에 있어서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지역 내에 소재되는 거래 사례를 선택하겠죠. 자, 동일성 또는 유사성 있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 사례를 선택해야 합니다. 거래 사례는 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게재되기 쉽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지 않는 거래 사례이어야 한다 하니까 틀렸죠. 이어야 하는 반드시입니다. 그럼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어도 어떻게 돼?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하면 사례 자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번 정답. 대상 물건과 개별 요인의 비교가 가능해야 하며 거래 사례는 대상 물건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격은 상호 관련이 유지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동질, 동유형의 것이어야 합니다. 4번 정답. 자, 19번. 공인중개사 홍길동은 고객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해서 고객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 중에 있다. 주어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고객이 이 토지를 상업용 부동산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예상되는 우리가 평당 손해액은 얼마냐? 그럼 상업용도 사용 시, 자, 상업용도 우리가 이용 시에 상업용도를 이용 시에 있어서의 적정 가격은 얼마냐 얘기죠. 자,
자, 적정 가격은 얼마죠? 상업 용도로 이용 시에 자, 유사 토지, 유사 사례 토지의 거래 사례 가격은 3천만 원이죠. 자, 유사 사례 토지에 있어서의 거래 사례 가격은 우리가 3천만 원인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사례 토지 비교 평점은 대상 토지를 100으로 보고 대상 토지를 100으로 보고 우리가 이 사례 토지가 얼마죠? 우리가 비교 평점이 120이죠. 그럼 120분의 100이니까 2,500만 원이 되겠죠. 2,500만 원. 그래서 상업 용도 사용 시의 적정 가격은 우리가 평당 얼마? 2,500만 원이 됩니다. 평당.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뭘로 사용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겠죠. 자, 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주거용으로 사용 시에 적정 가격은 얼마? 주거용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주거용은 1,000만 원인데 우리가 50이죠. 사례는 50. 대상은 100이니까 2,000만 원이 되겠네요. 2,000만 원. 2,000만 원인데 그러면은 문제는 이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얼마 손해봐요? 요 가격 차이 500만 원 손해보고 있죠. 그래서 요 가격 차이는 얼마? 가격 차이는 500만 원.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니까 요 가격 차이는 500만 원을 우리는 손해를 보고 있다. 평당 500만 원 손해보고 있네요.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표를 보고 계산하는 문제인데 주의해야 되는 것은 분모는 사례 물건, 분자는 대상 물건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다음 사례 부동산의 사정 보정치는 얼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 원에 구입을 하였으나 이는 인근 표준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을 한 것으로 확인돼. 고가 동그라미 표준 획지의 시장 가치는 제곱미터당 8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20번 문제는 이 얘기죠. 20번 문제는 사정 보정률. 자, 사정 보정률은 매매 가격에서 시장 가치를 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시장 가치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사정 보정률이 나오는데 매매 가격이 얼마죠? 지금 1억 원. 자, 이때 시장 가치는 얼마냐?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8만 원인데 면적이 얼마? 1,000제곱미터죠. 자, 8만 80, 800, 8천만 원이겠네요. 이것은 얼마?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분모 시장가치 8천만 원이죠. 그럼 8천만 원에 1억에서 8천 빼니까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이니까 얼마가 나오죠? 우리가 8분의 2천만 원이니까 8천만 원, 2천만 원이니까 4분의 1이죠. 4분의 1 곱하기 100. 왜냐? 보정률은 퍼센티지니까 100을 곱해주면은 퍼센티가 나오겠죠. 얼마? 25%가 나오겠네요. 25%. 자, 그러면 사정 보정치 구하고자 하는 사정 보정치가 얼마냐? 구하고자 하는 사정 보정치. 사정 보정치는 분자는 대상 물건, 분자는 사례 물건인데 자, 우선 대상 100이고 사례도 100인데 고가일 때는 뭐죠? 고가일 때는 플러스, 고가일 때는 플러스로 들어가고요.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얼마? 25%죠. 100%입니다. 그러니까 25%니까 25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125분의 100. 그럼 25분의 25로 나눠졌죠. 그럼 5분의 4, 0.8이 되겠죠. 사정 보정치는 0.8.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또 유형의 문제죠. 자, 21번 문제로 갑니다.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으로 산정, 구한 지역 요인 비교치. 단 격차 내용은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사정할 경우에 비준치가 나와 있고 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 거죠. 자, 이 지역 요인 비교치. 자, 21번 문제. 이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승식. 자, 여러분이
지역 요인 비교하는 방법은 이 평점법과 우리가 종합적 비교법이 있어요. 이 지역 요인 비교하는 방법은 우리가 평점법과 종합적 비교법이 있는데, 이 평점법은 총화식, 비교 요인을 전부 합산하는 거고, 상승식은 비교 요인을 전부 곱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 상승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승식에 한 지역 요인 비교치를 구해 보는데, 가로 조건은 격차 내역이 -2다. 분모는 사례. 하여튼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인데, 이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뭘로? 100으로 사정하죠. 100은 100%입니다. 그럼 대상 부동산은 100에서 격차 내역이 -2죠. 2% 열세에 있다는 얘기죠. 격차 내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사례 부동산 100%에 비해서 2% 열세에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리고 환경 조건은 플러스 3이다. 이 말은 플러스 3이라는 것은 3% 뭐가 있다? 우세하다. 사례 부동산에서 3% 우세하다는 거고, 가로 조건은 -1이죠. 그럼 100분의 가로 조건은 사례 부동산에 비해서 1% 열세에 있다는 거고, 자, 접근 조건은 100분의 100에 대해서 플러스 4니까, 이때는 플러스 4니까 4%또 우세 요인이 있다. 그리고 행정적 조건은 100이라는 것은 100분의 100, 격차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일 지역에 있다는 얘기인데, 요거 곱해주는 게 바로 상승식. 자, 계산해주면 100분의 98이니까 0.98 곱하기 100분의 103 1.03 곱하기 100분의 99 0.99 곱하기 100분의 104 1.04 곱하기 1, 요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인근 표준 획지와 비교한 대상 토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근 표준 획지와 대비한 대상 토지의 개별 요인 비교치를 구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개별 요인 비교치를 또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 개별 요인 비교치. 자, 개별 요인 비교치를 보면은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1000제곱미터인데 이 중 600제곱미터는 왕경사이고 나머지는 평지이다. 왕경사 부분은 인근 표준 획지에 비해서 20%의 감가 요인이 있으며 평지 부분은 감가 요인이 없다. 자, 왕경사 부분을 봐야겠죠. 왕경사 부분은 분모는 사례, 분자는 대상인데, 자, 문제는 우리가 100분의 사례 100에 대해서 대상 토지는 얼마? 우리 인근 표준 획지에 비해서 표준 획지를 100으로 봤을 때 20%, 왕경사 부분은 20%의 뭐가 있다? 감가. 여러분 20%의 감가 요인이 있다. 감가는 마이너스. 그리고 왕경사 부분은 1000제곱미터 중에서 얼마? 600제곱미터가 왕경사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왕경사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평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평지 부분은 감가 요인이 없다. 그럼 100분의 100 곱하기 1000제곱미터 중에서 40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것은 무슨 부분? 평지 부분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 여기 얼마죠? 100분의 얼마? 80이죠. 공 2개 없어지잖아요. 그럼 100분의 80 곱하기 10분의 6 더하기 요건 1이죠. 얼마? 공 2개 없어지니까 10분의 4. 그럼 요건 또 공 하나 없어지죠. 그러면 100분의 48 0.48 10분의 4는 0.4 했더니 0.88이 구하고자 하는 개별 요인 비교치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 자료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하고자 할 때 비중가액을 바르게 구한 것은, 자,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2014년 5월 24일, 사례 부동산은 거래 시점이 2013년 5월 24일, 1년이죠. 자, 거래 사례 가액은 3억 원이 주어졌다. 이 얘기죠. 이 얘기죠. 사례 가액은 3억 원이 주어졌어요. 자, 제곱 3억 원. 제곱미터당 3억 원이 주어졌는데, 이때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보다 약 10% 정도 고가로 우리가 매입을 했다. 고가죠. 그러면 대상 부동산은 사정 보정
100 대상 사례부동산의 고가인데 몇 프로? 10%. 고가일 때는 플러스,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몇 프로? 10% 고가로 이루어졌죠. 자, 이렇게 주어지고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약 20%. 그러면 거래 시점의 지수, 거래 시점의 지수를 100으로 보면 기준 시점은 몇 프로? 거래 시점에 비해서 몇 프로? 20% 상승. 상승하면 또 플러스. 20% 상승하는데 상승하면 플러스, 하락하면 마이너스죠. 상승 요인이 있었고 사례 부동산은 인근 지역에서 수집한다. 여러분 인근 지역에서 우리가 사례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지역 요인, 용도적 공통성이 있고 우리가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지역 요인 비교 필요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얼마? 100분의 101이죠. 자, 그리고 개별 요인은 사례 부동산,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사례 부동산의 개별 요인, 사례 부동산 개별 요인보다 전체적인 모든 면에서 약 몇 프로? 5% 뭐 같다? 열세.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이걸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110분의 100. 100분의 120, 100분의 100, 100분의 95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비중 가액 구하는 대표적인 또 문제가 되겠죠.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대상 부동산의 비중 가액을 구하라. 자, 우선은 이 사례 가액이 얼마냐. 자, 여러분 24번 문제를 보면은 비중 가액은 우선은 사례 가액이 얼마냐 얘기죠. 기준 시점 1년 전 얼마? 2억 원의 거래가 되었다. 2억 원의 거래가 돼서 사례 가액이 주어졌죠. 자, 그런데 문제 다른 조건은 사례 부동산과 다른데 우리가 사정 보정 문제수 없고요. 그리고 뭐 시점 수정인데 연간 지가 상승률은 얼마? 연간 지가 상승률은 5%, 1 플러스 0.05, 5%, 1 플러스 0.05가 되겠죠. 1년이니까 1승. 자, 그리고 변동률 적용법을 적용했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지역 요인 비교 필요 없고 개별 요인이 나왔죠.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사례 부동산 100 대상 토지가 몇 프로? 10% 우세하다. 우세할 때는 플러스 100분의 110이 되겠죠. 자, 그리고 면적은 어떻게 돼요? 대상 부동산은 면적이 900, 사례는 1000. 사례는 면적이 다르면 면적 비교. 사례는 1000제곱미터. 우리가 대상 부동산은 90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얼마죠? 요건 0.5고 요거는 1.1. 그래서 2억 원에 곱하기 1.05 곱하기 100분의 110, 1.1 곱하기 공두기 없어지기 10분의 9, 0.9 곱해주면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25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25번 문제. 자,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사 A는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대상 토지의 비중 가액을 구하라. 자, 사례 부동산의 사례 가격은 인근 지역에서 채택하면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자, 대상 토지의 면적은 10,000제곱미터인데 이 중 6,000제곱미터는 완경사고 나머지는 평지이다. 완경사 부분 사례 토지에 비해서 20% 감가윤이 있고 평지 부분도 10% 감가윤이 있죠. 자, 사례 부동산이 거래 시점 이후 부동산 가격이 10% 상승하였는데 사례 부동산은 9개월 전에 얼마? 1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얘기죠. 그러면 얼마? 자, 여기서 비중가액 얼마죠? 비중가액은 사례가액 1억 원, 1억 원 곱하기 자, 사정 보정 우리가 없죠. 시점 수정은 어떻게 돼? 거래된 시점 이후 부동산 가격이 몇 프로? 10%니까 0.1이죠. 0.1 그러니까 1.1이 되겠죠. 1.1. 자, 그리고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인근 지역에서 채택하니까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가 나오는데 개별 요인 비교는 사례는 100인데 대상 부동산이 사례 토지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자,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만인데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10,000제곱미터인데 완경사 6천인데 20% 우리가 감가가 있죠. 20% 감가니까 20% 감가가 발생을 했으면 마이너스 감가가 발생했는데 얼마? 10,000제곱미터에서 얼마? 완경사 6,000제곱미터. 요거는 뭐의 부분? 완경사 부분이겠지. 네, 그리고 평지 부분. 자, 평지 부분은 또 100에서 얼마? 10%또 뭐가 있다? 감가 요인이 있죠. 10% 평지 부분은 10% 감가 요인이 있다. 예, 평지 부분은 우리가 감가 요인이 10% 10,000제곱미터에서 얼마? 4,000제곱미터가 되겠죠. 자, 이때 관련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죠? 요거는 1억 원. 1억 원 곱하기 1.1 곱하기 얼마 나오죠? 요거 공 3개 없으면 10분의 6. 요거는 10분의 8. 그럼 100분의 48 0.48 나오고 요거는 공 3개 없으면 10분의 4 0.4죠. 10분의 9 100분의 90이니까 10분의 9 0.9 그럼 곱하기 0. 우리가 36 0.36 더해주니까 얼마? 0.84죠. 0.84. 네? 그래서 1억 원 1.1에 0.84를 곱해주면 나오겠죠.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번이 정답. 자, 26번 문제로 갑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면은 A군 B면 CD 자연 녹지 지역 내의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적용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볼까요? CD의 자연 녹지 지역 내의 이용 상황이 공업용인 표준지가 없어서 동일 수급권인 인근 DD의 자연 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공업용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선정했다. 자, 여러분 이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으면은 동일 수급권 내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 시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다. 여기 틀렸습니다. 통계청이 아니죠. 그 니은은 바로 뭐죠? 한국은행법 제86조. 한국은행법 제86조에서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발표하는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것.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니은 틀린 지문. 디귿 CD에 소지하는 유사 물건이 소유자의 이민으로 해서 시세보다 저가로 최근에 거래되는데 어느 정도 저가로 거래되는지, 여러분 저가로 거래되는지 알아야 사정 보정이 가능하겠죠. 모르기 때문에 사정 보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례 자료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기억 디귿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나눈 거죠. 자, 이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자, 14조에 나온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대상 토지의 가치는 우리가 뭐가 나오죠? 표준지 공시가 나오죠. 우리가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우리가 기준으로,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비교 표준지인데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는 거죠. 이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여러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하면은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 보정을 다 감안했어요. 그래서 표준지에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하면은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하면 사정 보정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뭐가 나오죠?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 보정 등을 우리가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자, 그러면 보정인데,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뭐가 나오죠? 자, 문제에서 비교 표준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비교 표준지 선정을 하는 거죠. 감가 수정, 감가 상각, 사정 보정은 관련 없고 뭐를 해야 돼?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요인 비교는 필요가 없어요. 뭐를? 그 밖에 요인 보정.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묻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의 올해 시험도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계산 문제 출제가 예상이 되고, 그 중에서도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또 출제 예상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법에 우린 대상 토지 가치 구하는 문제 유형 잘 우리가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